안녕하세요. 원상은의 오브라즈입니다. 이번 그림은 생각보다 금방 돌아온 추상화 작업 그림. 사실 촬영 자체는 더 전에 끝냈는데 편집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 저번 주만 해도 이렇게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으면 너무너무 힘든 상태여서 편집하기가 힘들었거든요. 발이 너무 부어서.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한 주 쉬었고요. 지금은 이제 복숭아뼈가 부러진 지 2주가 2주가 넘었으니까 그때보다는 낫죠. 그래서 이제 앉아서 좀 편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서 열심히 편집을 해서 들고 왔습니다. 추상화 작업은 이제 촬영 기간이 길고 또 중간중간 잘라야 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나눠 편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편집에 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영상인데, 하여튼 또 이번에도 아주 조각조각 내가지고 우선은 5배속으로 돌리고 붓이 안 보이는 부분을 다 잘라내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아주 잘게 잘게 조각난 영상들을 이어 붙여서 편집을 하게 된 것이죠. 하여튼 이 그림은 이제 제가 약간 위기감을 느끼면서 시작한 그림이고요. 왜 위기감을 느꼈냐면은 이제 여름이 끝나가니까 제 그림들이 대역 안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그림들 대부분이 좀 형광빛도 돌고 봄이랑 여름에 맞는 그림이 좀 많거든요. 그런 그림들이 모두 대여가 나갔다가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야. 아, 이거 안 되겠다. 이 가을, 겨울 시즌에도 나갈 그림이 필요한데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새로운 그림은 좀 톤을 다운시켜 보자. 옛날에 이제 초기 그림들이 많이 톤 다운된 파스텔 톤이었는데 약간 그때를 생각하면서 조금 톤 다운된 그림을 그려보자 하고 시작한 작업이었고요. 녹는 점 작업을 끝내고 드디어 다시 자동 기술 색채지도로 돌아와가지고 좀 마음이 편해지기도 했고. 그래서 원래는 이거는 스케치는 그렇게 이제 복잡한 스케치가 아니어서 다른 작업보다는 전에 했던 작업보다는 쉽게 그렸었는데 이제 중간에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제가 이제 바보같이 복숭아뼈를 뽀사먹는 바람에 그림 그리는 거 자체가 너무 힘들어진 거지.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우선은 부러졌으니까요. 발이 많이 심하게 부어가지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상황이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앉아있으면은 발 쪽으로 피가 쏠리니까 발이 진짜 끔찍하게 붓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누워야 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난 나가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그림도 그리기 너무 힘들고 하는데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돌아버릴 것 같아가지고 억지로 그림을 막 그린 거지. 억지로 이렇게 쩔뚝쩔뚝 거리면서 그림을 완성을 하고야 말겠다. 와 나의 오기로 이 나의 투지를 불태워서 복숭아뼈가 부러졌지만 그림을 완성해버리고 말 것이다 하고 막 그린 것이죠. 그래서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니, 몸 상태가 안 좋은데 억지로 그림 그리니까 와 진짜 멘탈이 작살나더라고요. 새로운 경험이었어. 원래 추상화 작업을 하면은 이 그림이 크면 클수록 실시간으로 저의 기를 쪽쪽 빨아먹는 이거를 경험하는데, 그래서 그게 사실 제 재밌는 파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통은 전에도 얘기했듯이 커피를 됐다 진하게 타가지고 한 잔을 딱 마시고 그 다음에 추가로 멀티비타민을 발포 비타민을 타가지고 그거를 드링킹 하면서 약간 하이가 된 상황에서 노래와 춤을 곁들이면서 약간 도른 사람처럼 그림을 그리는데, 근데 지금 이게 복숭아뼈가 부러졌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야. 몸이 힘드니까 이렇게 카페인에다가 비타민을 추가하니까 하이는 되지 않고 이제 좀 붓을 들 수 있는 몸 상태가 된 거지.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쥐어짜가지고 완성을 했더니 진짜 힘들었다. 진짜 좀 약간 그림 그리면서 와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거는 처음이었어. 너무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만 그림은 뭐 완성은 잘했습니다. 요즘 뭐 전반적으로 계속 생각이 많고 계속 생각이 많다고는 옛날부터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뼈까지 부러지고 나니까 거기다가 이제 밖에도 못 나가고 운동도 못 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의 정신 상태가 점점 마탱이 가더라고요. 생각보다 몸이 아픈 것보다는 좀 멘탈 상태가 더 안 좋아졌던 것 같아. 지금은 역시 못 나가고 있고요. 병원에 가는 날이 밖에 나가는 날이고, 제가 그나마 집에서 그림 그리고 집에서 작업해서 다행인 건가 불행인 건가. 이 다리를 가지고 목발을 짚으면서 출퇴근했으면 더 힘들었겠죠? 아니면 택시를 타고 다녀서 교통비가 아주 탈탈 털렸겠지. 하여튼 그림을 완성하고 나니까 좀 낫긴 낫어요. 뭔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게 저한테는 가장 큰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나가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그림도 못 그리고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되게 견딜 수가 없었다. 생각해보면은 저는 그래서 2년 전에 팔 부러졌을 때도 왜 자꾸 부러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조만간 2주년이 오네요. 2주년. 제가 유튜브를 안 되겠다 하고 시작한 것도 팔이 부러졌는데 팔이 부러지니까 또 힘들잖아요? 다행히 왼팔이 부러져서 오른팔은 쓸 수 있었어. 그림을 그릴 수 있었어. 뭐라도 해야 돼 하면서 외팔이 상태로 카메라 세팅을 해가지고 그때 유튜브 촬영을 처음 해가지고 편집해서 올렸단 말이지. 이거 견딜 수 없다.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참을 수 없다 해가지고. 그래서 외팔이 상태로 유튜브를 시작해서 이제 벌써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안 빼먹고 올리려고 했는데 지난주에는 진짜 너무 몸 상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랬고요. 생각이 항상 많은데 추상화 작업은 대체 왜 하냐 할 수도 있지만은 뭐 그런 거죠. 야, 저에게는 너 추상화 작업 왜 해 하면은 너 밥 왜 먹어? 너 숨은 왜 쉬어? 요거랑 되게 비슷한 질문이거든요. 그냥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해야 돼. 그런 거고요. 사실은 저는 생각해보면은 되게 원래는 어렸을 때부터 예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되게 예술에서 되게 도망가고 있었거든요. 항상 이 현실적인 것을 생각하자라고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꿈은 화가였는데 이제 대학을 선택하게 되면서 과를 이제 디자인과로 바꾸고 그때는 그런 생각이었죠. 디자인과가 더 여러모로 회화과보다는 돈을 벌 수 있는 머시기가 많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확실히. 그리고 그때 뭐 항상 영상이랑 뭐 이런 거에도 빠져 있었기 때문에 더 그랬고 순수 미술보다는 좀 더 상업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대학교 3학년 때 깨달은 거지. 아, 아니구나. 아, 이게 아니잖아.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한참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었지.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유학을 간 거야. 그것도 진짜 제일 상업적인 것과 거리가 먼 스타일을 하는 나라로 갔거든요. 이제 제가 간 학교는 진짜 그런 픽사, 디즈니 이런 거하고는 완전 척을 두는 작가주의 감독만 키워내는 그런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좀 뒤떨어질 수도 있고, 왜냐면은 그런 상업적인 작업 자체를 되게 지향하니까. 근데 그래서 저한테 더 맞는 것도 있었어요. 너의 예술을 마음껏 해라, 이런 분위기이기도 했고, 그런 거를 더 선호하기도 했고, 그래서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추상화를 그리게 된 거지. 추상화를 그리고 있는데, 아, 추상화를 그려야겠는 거야. 아니, 뭐, 뭐, 이렇게 의식이 흐름이 뭐, 이런 건가 싶지만은, 저는 이제 이 모든 과정이 이렇게 저의 예술의 세계를 찾아가는 험난한, 나름 삥삥 돌아가는 여정이었기 때문에. 하여간, 애니메이션을 이제 한참 하다 보니까, 애니메이션도 계속 하고 싶은데 추상화도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상화를 그리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거의 10년 전이고 그때부터 추상화 스케치 시작하고 캔버스에 그리기 시작하고 프라하에서 어떻게 이제 그려가지고 전시회도 하고 제가 제일 잘한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때 집에서는 졸업했으니까 빨리 돌아와라 했는데 제가 고집 부려가지고 이거 전시회 하나만 하고 간다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인생에서 제 생각에는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 정말 그림만 그렸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저는 전시회 하나 앞두고 있으니까 무조건 그림만 그리자 해서 몇 달 그림만 그렸던 시기가 있었어.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좋았던 거지. 나는 이렇게 사람이 사는 거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왔으니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유학도 이렇게 오래 갔다 왔는데. 그래서 저는 또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만 거죠. 회사에 들어간 것이지 약간 후회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술을 하겠다고 유학까지 다녀서 왜 굳이 다시 예술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거지? 근데 물론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죠. 이제 제가 뭐 사회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하니까 이제 집에서 걱정도 컸고 얘가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을까 막 이런 걱정이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회사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때부터 더 처절하게 나의 몸과 마음이 박살나기 시작한 거지. 그거를 해서 이렇게 회사를 그만두고 또 두 번째 약간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또 이제 내 사업을 하겠다고 시작한 거야. 그거는 좀 약간 양날의 검 같은 일이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었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또 이 상업적인 부분에서 나에게 뭔가 이 답답함과 그런 게 있었다. 예술을 해야겠다, 결론은. 그래서 이렇게 또 삥삥 돌아서 예술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나이를 너무 많이 먹어버린 거임. 이제 청년 지원 이런 게 하나도 받을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돼버린 거죠. 공모전 찾아보면은 나이가 걸려서 못하는 게 되게 많아요. 이게 아마 제가 유학 끝나자마자 그냥 시작했으면 할 수 있었던 것이 훨씬 많았을 텐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후회라기보다는 아쉽다.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해요. 그렇게 제가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모든 일들이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지금은 되게 가난한 예술가로 살고 있습니다. 진짜 그림을 그리는 거랑 이제 간간히 알바로 들어오는 일 하는 게 다니까 정말 가난한 예술가로 살고 있죠. 그래서 매우 힘들기도 하고 이 나이 먹어서 이게 무슨 짓인가 싶기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못 살 것 같기도 하고 되게 항상 그런 생각이 부딪혀서 사실 매일매일 힘듭니다. 매일매일. 힘들다는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힘드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래도 계속 그리고 싶은 거는 많고 계속 이제 열심히 스케치를 쌓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또 덕질하면서 그거를 제 예술 쪽으로 푸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제 지금 덕질하는 선생님 영향을 받아서 또 그림 스타일도 또 다시 좀 조금씩 변해가고 안 써본 컬러도 써보고 있고 그때가 그 프라하에서 그림만 그렸던 시대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때가 참 좋았었지. 그 시한부 행복의 삶 진짜 시한부 몇 개월 프라하 방 하나짜리 집에서 지내면서 거기서 그림을 계속 그렸던 그 기억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다르죠. 지금은 이제 집에서 그리는데 제 방은 정말 숨막히게 좁고 아니면은 가족이 아무도 없을 때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데 그래서 그림 그리는 데는 조금 전보다는 프라하보다는 좀 많은 제약이 있죠. 그래서 항상 스튜디오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뭐 문제는 결론적으로는 돈이니까요. 돈이 생길 때까지 어떻게 주구장창 어떻게든 열심히 그려야지. 그래서 뭐 또 다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저런 공모전 계속 알아보고 있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예술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예술을 안 하고 다른 걸 하려면서 먹고 살려고 했더니 진짜 죽을 것 같았거든요. 이거를 지속적으로 예술을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낙관적으로 생각하자면은 그래 이제 2년 했으니까 2년 하면서 어떻게든 뭐 하고 있으니까 계속 하여튼 그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든 열심히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봐요. 안녕.